자, 또 문제. 개념 체크부터 먼저 할게. 국내 총 생산은 전업주부의 가사활동이나 불법 거래되는 상품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자, 그리고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였니? 뒤에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 실업자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업자고, 나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학생, 그 다음에 주부, 전업주부였지.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 이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다. 특히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2번, 유현진 선수가 우리 국내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은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본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국민 총생산에 들어가는 거지. 국내 총생산은 환경오염의 정도,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 등도 포함하는 거 아니지. 이거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환경오염이 됐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 자, 다시 하나씩 할게.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나는 일을 못하지만 병원에서는 돈을 벌지. 그래서 이것도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 그럼 내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환경오염. 이것도 환경오염 때문에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은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것도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환경오염 정도, 이런 스트레스, 이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처리 비용이나 병원비나, 이것은 총생산에 들어가. 처리 비용, 병원비. 자, 3번. 실업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게 돼. 실업자가 많으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어서 기업도 생산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 실업자가 많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이 국가 재정이 낭비가 돼.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돼. 3번. 경제성장, 국내 총생산의 증가.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지. 자, 물가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물가가 변하는 것을 제외하고, 계산한 국내 총생산. 물가 변동분을 집어넣으면은 명목 국내 총생산 이렇게 되겠지. 물가가 변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1인당 GDP는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 인구수로 나눈 것이고, 국내 총생산은 자, 이렇게, 이 말도 맞는 말이고. 4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불리한 사람은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수출업자. 그 다음 돈을 빌려준 사람,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유리한 사람은 수입업자, 채무자, 돈을 갚을 사람.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연금 받아 돈 받아서
분리, 토지 건물, 물건을 가지고 있다, 유리한 사람, 소득 대부분을 은행에 저축,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 분리하는 거, 외국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가, 수입한데, 그래서 유리한 사람, 수입해서 물건을 비싸게 파니까.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 자, 실업자로, 아까 지금 여기 보자. 실업자, 학생. 그 다음, 재학이니까 학생이야. 시험 준비하고 있다. 또 학생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학생과 주부, 그 다음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학생이나 마찬가지야. 대학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직업을 구하겠지만 지금은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자, 일자리 찾고 있을 때 구직 활동하고 있는 거고, 다른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은, 리을이 실업자다. 자, 1번.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 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라겠지.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서, 국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국내 총생산. 영국 프리미어 리그, 우리나라 선수가 영국에 가서 하니까 우리나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거니까 국민 총생산에 들어가. 베트남, 우리나라 아니잖아. 베트남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이걸 사람은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니까 베트남 노동자니까 이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 국민 총생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중국 국적의 누구누구 씨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가 봐. 그래서 중국 외국 사람이 이와 똑같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이니까 국내 총생산. 기억 리을. 2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국내 총생산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자, 국내 총생산은 경제 규모, 국내 총생산은 경제 규모. 몇 번 강조한 거야? 자, 국내 총생산만으로 재화와, 여기는 뭐야?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고, 재화와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이 틀렸고. 자, 국가마다 화폐 단위가 달라 GDP를 비교하기 어렵다. 아니야. 이걸 다, 화폐는 다르지만 뭘로 다 계산하냐면은 달러로 이렇게 환산해. 외국 돈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 나라마다 GDP를 비교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가 있다. 화폐 단위가 달라. 아니야. 달러로 환산한다. 4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국민의 평균 소득은 감소한다. 늘어나겠지. 틀렸다. 감소가 틀렸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 총생산보다 국내 총생산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경제 규모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더 중요해. 3번. 다음은 어느 나라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활동이다. 양돈업자, 양돈이라는 것은 이제 돼지 돈자야.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어떤 갑이란 사람이 돼지 50마리를 길러 한 마리당 30만원씩의 을한테 팔았다.
갑이 을한테 30만 원씩 판 거야. 을은 돼지를 잡아 가공하여 병이 운영하는 숯불 프랜차이즈 기업의 30마리. 을이 병하고 정한테 이렇게 여기서 이 회사에 20마리. 한 마리당 40만 원씩 받고 팔았다. 자기는 30만 원 받고 이 사람들한테 40만 원 주고 판 거야. 자, 이후 병은 숯불구이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벌고 정은 1,500만 원 수익을 올렸다. 자, 무슨 말인가? 정리를 한번 했다. 갑은 5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데 30만 원씩 받고 을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을은 병한테 지금 30마리, 50마리 받아갖고 30마리, 여기는 20마리, 40만 원씩 주고 판 거야. 그러면 을은 이거 살 때 1,500만 원 주고 산 거야. 50 곱하기 30 하니까 1,500만 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팔 때는 50마리를 두 개 더하면 50마리지 40만 원 주고 판 거야. 그럼 얼마야? 4, 3, 12, 4, 2, 8. 자, 해서 2천만 원에 판 거야. 그럼 나 얼마 수입을 얻은 거야? 500만 원. 1,500만 원에 사가지고 양쪽에 다 파니까 2천만 원에 판 거니까 500만 원 수입 얻었어. 자, 병은 40만 원 주고 30마리 샀으니까 4, 32, 1,200만 원이 이제 들어갔는데 병은 여기 사업을 해갖고 2천만 원을 번 거야. 그럼 나 1,200만 원 재료비고 2천만 원 수익을 얻었으니까 800만 원이 진짜 수입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20마리, 40마리니까 4, 2, 8, 800만 원치 사서 1,500만 원에 지금 수익을 올렸으니까 진짜 수입은 700만 원이야. 자, 이렇게 계산해야 돼. 모르면 다시 한번 너희들도 적으면서.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은 자, 이 중간 과정은 다 뺀다겠지. 그래서 최종 수입이 2천만 원, 1,500만 원 두 사람이. 그래서 3,500만 원이야. 을이 가공한 돼지고기는 중간 생산물이야. 이게 최종 생산물이지. 2천만 원, 1,500만 원이. 그래서 중간 생산물이다. 이건 빼지. 그래서 을은 부가가치, 자, 이거 진짜 자기 값어치야. 값어치가 뭐 1,500만 원, 2천만 원 말이 와고 갔지만은 진짜 500만 원을 번 거야. 병은 800만 원 번 거야. 정은 700만 원 번 거야. 그래서 이거 다 틀린 거야. 자, 계산하기 좀 어려웠지? 좀 신선한 문제였다. 4번.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하고 을국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국내 총 생산이 680억 달러, 420억 달러. 자, 화폐 가치를 다 똑같이 이렇게 달러로 맞추는 거다. 1인당, 자, 여기가 지금 더 많이 벌었잖아. 국내 총 생산이 더 많은데, 1인당으로 나누니까 2만 1,000달러. 이런 8만 5천 달러. 훨씬 더 적어졌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인당 가져가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복지 수준은 1인당 국내 총 생산 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나라가 더 잘 산다, 못 산다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1인당으로 나누니까 이제 여우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 아, 이 나라가 더 잘 사겠구나. 그래서 복지, 잘 사는 수준은 을이 더 높다. 경제 규모는 이걸로 보는 거야. 아, 생산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더 많이 생산하네. 갑국이 더 큰 거야. 갑국이 을국보다, 그래, 갑국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적어. 두 국가의 평균 생활 수준은 다르잖아. 훨씬 을국이 좋지. 갑국이 을국보다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한 편이다. 아니지. 갑국이 더 못 사는 거잖아, 지금. 1인당으로 보면.
5번. 국내 총 생산의 한계는 이것만 보고, 이 글에서 보고. 자, 교통사고 증가로, 돈을 이제 경제 규모가 커져갖고 사람들이 자동차 생산 뭐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교통사고 증가가 되네. 그래서 뭐 자동차 뭐 수리 비용, 도구 복구 비용, 이런 것들, 치료 비용, 이런 것들 다 국내 총 생산에 계산이 돼. 그러면 이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네. 자, 이거 한 개. 각국의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지. 국민 소득 분배는, 각국의 국민 소득 분배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자, 이거였지.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지. 삶의 질이 더 좋다고 하지 않지. 삶의 질이 더 좋다고는 하지 않아. 이거 두 개로는 삶의 질을 알 수가 없다. 이제 다른 걸로 알지. 이제 6번 문제 있다. 그것은.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야. 충분하지 않다가 맞다. 지하 경제 규모가 커져도, 지하 경제는 그러니까 뭐 조폭들이 뭐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채업자들, 자, 이런 것들은 국내 총 생산에 들어가지가 않아. 하지만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이 글에서만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번을 말하고 있는 거야. 복지 수준. 주부의 가사활동 등 이것들은 측정하지 못한다. 국내 총 생산 한계, 이것도 맞아. 근데 이 글하고는 아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응? 6번.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 국내 총 생산이 늘어나고 1인당 국내 총 생산도 내가 가져가는 소득도 많아. 그런데 삶의 질이 좋아졌냐? 그건 아니다겠지. 자, 옳지 않는 거 찾으라겠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는 삶의 질이 가장 높다. 아니잖아. 이거 이제 알 수 있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 지표가 따로 있었지. 자, 여기는 다 맞는 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경제 성장은 국민 소득 향상을 통해, 소득이 늘어난 거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충족해줘. 하지만 삶의 질이 이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 맞는 말이야. 3번, 4번 똑같은 말이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경쟁심,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 성장하면서 환경 문제 생기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생기고, 막 경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맞는 말. 자, 물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가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 그래, 국가 경제 왜 그럴까? 물건 가격이 너무 높아버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 경제가 좀 어려워지겠지. 물가를 통해 화폐의 실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 물건 가격을 통해서 화폐가 값어치가 있냐 없냐, 가치가 떨어졌냐 올라갔냐 알 수가 있는 거야. 물가의 등락을 통해, 오르고 내림을 통해 경기 변동, 그 나라의 경제가 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물가는 수많은 상품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맞는 말. 하나의 상품 가격 변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만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물가 변동을 판단할 수 있겠니? 아예 틀린 말. 자, 맞는 말을 잘 읽어야겠지. 맞는 말 한 번씩 더 읽어봐. 자, 8번.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가 다른 이유. 자, 왜 그런다겠니? 체감 물가는 사람들이 자주 구매하는 생활 필수품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자주 구매하는 생활 필수품이 있어.
근데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은 이 소비자 물가와 다른 것이 공장에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 소비자는 그런 거 잘 안 사잖아.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잘 안 사잖아. 자, 여기 또 읽어보고. 그 다음 9번.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해? 살 물건이 적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수요, 이거는 공급,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이다. 통화량이 돈이지,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안 만든단 말이야. 소비, 투자가 증가해서 돈이 많아져. 그 다음에 상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이렇게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물건을 싸게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이 물건이 적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온 거야. 물건을 많이 만들면 오지 않겠지.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 자, 이 말이 이거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야. 자, 10번. 다음은 어느 해 A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년도 수준과 비교해서 나타낸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자, 소비자 물가가 점점 올라갔네, 물가가. 그러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다. 유가란 게 뭔 말이냐면은 석유야, 석유. 석유값이 올라갔대. 그럼 우리나라 뭐 제품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석유하고 관련돼 있어.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 만드는 값이 올라가겠지. 물건 만드는 값이 올라가니 기업에서는 물건을 덜 생산하겠네. 공급이 줄어들겠네. 자, 살 물건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자, 그리고 뭐 통화량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건설계 취소하면은 뭐 통화량이 감소하겠지. 오히려. 자, 11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사람, 또 누구라겠지? 유리한 사람은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수입하는 사람, 수입하니까 물건을 팔 수가 있지. 돈을 빌려서 물건이나 이렇게 뭘 수입을 하겠지.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불리한 사람은 돈만 갖고 있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채권자. 자, 그래서 유리한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 유리한 거. 은행에서 대출받아 물건 가지고 있네, 아파트 가지고 있네, 유리한 사람,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지. 최근에서 연봉계약을 마친 근로자, 돈만 갖고 있는 사람, 불리한 사람.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이자로만 사는 거, 또 이 사람도 돈만 갖고 있는 사람, 불리한 사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12번. 한 나라 전체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 그러면 1번 보자. 20세가 아니라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지. 그래서 틀렸네. 자, 니은 경제활동 인구는 이 사람들은 지금 디귿에 해당되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 디귿이라고 해야겠다. 3번. 디귿의 디귿. 기업에서 일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인구이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 말이야. 디귿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인구. 기업에서 노동 가능 인구 15세.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 사람들 중에서 15세 사람들 중에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인구를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야. 리을 실업자는 이것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겠죠. 굳이 담당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 굳이 담당자. 자, 5번 미음 취업률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아니야. 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률이 아니라 이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식을 자, 여기 실업률. 취업률도 있네. 이거는 취업자 수. 여기는 취업자 수.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취업률은 여기가 취업률은 또 말하면은 취업률은 여기가 틀린 거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다음 글에 나타난 현상이 미칠 사회적 측면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5세에서 34세 인구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이 무작정 놀고 있는 청년층이 자, 무작정 놀고만 있대. 구직 활동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인적 낭비, 자원의 낭비야. 이 사람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소비 증가 안 하겠지? 구직 활동 안 했는데 자, 여기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야. 넘어갈게. 자, 14번. 자, 실업률 아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여기서 지금 실업자를 이제 찾아야겠지. 자, 경제활동이 2천만 명인데 그럼 실업자는 어떻게 구해? 취업자가 이만큼이니까 실업자가 400만 명이겠다. 400만 명이 왜 나온지 알겠지? 경제활동 하려는데 실업자. 그럼 어떻게 구해? 2천만 명 분의 400 실업자 곱하기 100이니까 20%가 나와. 계산해.